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제 원가 계산 이외의 제품 원가 계산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저번 시간에는 정상 원가 계산을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 쪽에서 가장 초반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파트가 오늘부터 이제 쭉 배우고자 하는 이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 물론 이번 시간에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표준 원가 계산의 어떤 이론적 측면을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표준 원가 계산의 이제 원가 차이 분석이라는 쪽은 많이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만. 그리고 이제 원가 회계를 잘 알게 되면 가장 쉬운 게 또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초반에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다.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표준 원가 계산이 쉬워지는 그 순간이 이제 원가 관리액의 개념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먼저 교과서 이번 시간에는 표준 원가 계산의 쪽 이론적 측면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한번 표준 원가 계산의 의의를 봐보도록 합시다. 자, 표준 원가 계산의 의의는 그 표 3-1번에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했었죠. 자, 제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오는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자,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또 제조 간접 원가다 실제 원가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원가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에 따라서 배부하는 예정 배부액으로 측정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의 의의까지는 이미 설명했어요. 표준 원가 계산은 모든 제조 원가 3요소를 다 표준 원가로 측정한다. 그래서 직접 원가, 직접 원가인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도 표준 원가로 측정하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도 표준 배부액으로 측정한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두 가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느냐?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표준 원가를 미리 정해놓고 표준 원가로 측정하니까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이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되거나 제품 원가가 변동하지 않겠죠. 자, 이런 첫 번째 장점과, 그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의 가장 큰 도입 배경,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건 아니에요. 실은 정상 원가 계산은 그게 맞지만, 네, 표준 원가 계산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원가를 통제하고자 도입한 게 표준 원가 계산이다. 그럼 표준 원가 계산은 역사적으로 언제 나왔냐면 아주 초창기에 나왔어요. 자, 원가 계산이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원가 계산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원가 계산으로 측정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기계 작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사람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직접 노동에 대한 뭔가 통제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투입되지, 또 사람은 몇 시간 일을 하지,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그래서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즉 원가를 절감시키고 또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내가 최초로 생각했던 대로 원가가 발생하도록 하는 원가 통제 차원에서 표준 원가 계산이 대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 표준 원가 계산의 의의 보면 중간 정도에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를 뭔가 비교 차이 분석하여,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원가 통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말이 나오죠. 표준 원가 계산하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첫 번째 목적은 제품 원가 계산을 당연히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죠. 두 번째는 원가 통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원가 통제 목적.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냐? 표준 원가 계산은 당연히 이 원가 통제 목적이 더 중요하죠. 원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최초로 생각했던 기준이 되는 원가를 넘지 않도록 원가를 관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통제 플랜 두시죠. 플랜은 표준 원가요.
계획을 표준원가로 세웠어요. 그다음에 어떤 실천에 옮기죠. 그러면 사후 결과인 실제원가가 발생하죠. 그래서 표준원가와 계획에 해당하는 표준원가와 자 결과에 해당하는 실제원가를 차이 분석하여 뭔가 이걸 가지고 그 다음 기회는 보다 더 원가 즉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를 차이 분석해서 자 요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어떤 관리자에 대해서 성과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원가 통제 목적은 좀 더 쉽게 말해 보면 성과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좀 협의로 언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성과 평가 목적 또 제품 원가 계산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표준 원가 계산은.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표 3-1 이미 정상원가 계산 쪽에서 설명했던 그 의 살펴보시고 표준 원가 계산은 두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02번에 보면 표준 원가 계산의 목적이 나와 있죠. 큰 제목 위주로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다. 이건 세모 즉 시험에 가끔 나오지만 쉽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1번 우리가 이미 설명했죠.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원가가 효율적으로 발생하도록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효율적으로 발생하도록 원가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 관리와 원가 통제 목적이 있다라는 거. 자, 2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즉 기업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원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한 기업이라면 이미 표준원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계획을 세울 때 그 표준원가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표준원가는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원가이기 때문에 자 내가 별도로 예산원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표준원가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된다는 뜻. 예산 편성할 때 활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뭐 재무제표 작성하는 목적, 즉 제품 원가 계산을 표준 원가로 해서 재무제표를 보다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작성하고 또 표준 원가로 재무제표를 근데 이 3번의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실은 세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외부 보고 시에는 표준 원가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실제 원가로 전환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그냥 세모 가볍게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자 회계 절차를 간소화시켜요. 이미 표준원가를 설정해 놨으므로 표준원가로 자 제품 원가 계산 붕괴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원가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표준원가로 그때그때마다 회계 처리를 진행할 것이므로 자 회계 업무가 간소화되고 또 기장 업무가 매우 단순화되고 빨라진다는 거죠. 간소해진다는 거. 그리고 원가 보고가 신속해진다는 거. 그래서 요 4번은 그 두 번째 줄 기장 업무가 간소해진다. 요 표현이 시험에 그래도 좀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의 목적하면 크게 일단 세 가지가 기억해 두자. 자 원가 관리와 원가 통제의 목적,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활용하는 목적, 그 다음에 기장 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회계 절차의 그 단순화 또는 간소화 목적. 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03번 표준원가 계산의 한계. 이거는 서술형으로 시험에 꽤 나옵니다. 교과서에 5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째, 둘째, 셋째 요 세 가지 위주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표준원가 계산은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자, 표준원가는 과학적이고 어떤 통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설정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표준원가 설정이 진짜 맞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요거에 관한 검증이 어려워요. 즉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이 스스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표준원가 설정이 진정 올바른 거냐 하나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또 이 표준원가 설정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 번 내가 표준원가 설정했으면 이게 영구 불변의 표준원가가 아니에요. 자 기업은 기업 어떤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 한 번 설정한 표준원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원가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지 않으면 자 오히려 요 미래 원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둘째는 조그만 별표 쳐두시고 잘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표준원가는 화폐 금액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 비계량적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계량적 정보만을 반영한다는 거죠. 어떤 비계량적 정보. 그래서 표준원가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또 표준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납품 단가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납품업체와의 납품업체에 지나치게 원가 절감을 내가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자 그리고 넷째도 약간 유사합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은 결국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밝혀서 외적으로 이 차이가 큰 거 위주로 중점적으로 관리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외외에 의한 관리를 할 때도 자 어떤 화폐적인 또는 이걸 양적인 정보라 그래요. 자 화폐적인 정보 또는 양적인 정보 또는 계량적 정보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네, 비화폐적 정보 또는 질적인 정보 그다음에 비계량적 정보 또 유사한 말입니다. 네, 표준원가 계산은 양적인 정보만으로 뭔가 판단하기 때문에 질적인 어떤 외상을 무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계량적 정보, 질적인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5번째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가볍게 통과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04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뭐고 있죠? 표준원가 계산의 기초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표준원가 계산에서 표준이란 게 이런 거고 이런 개념이다 이런 걸 지금 배워 나가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 표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표준 원가의 어떤 목적이 뭐지 또 표준 원가의 어떤 한계는 뭐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04번에 이제 표준 원가의 종류 이거 동그라미 이건 시험에 이제 가끔 나와요, 서술형으로. 자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 종류가 있는데 자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자 이상적 표준 즉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 이런 뜻이에요. 이상적 표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한다는 뜻 또는 정상적 표준 정상적 표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또 현실적 표준 현실적 표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 구분이 필요해요. 즉 어떤 정의 또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 표준은 무슨 표준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요 이성적 표준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표준은 즉 표준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표준은 현실적 표준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원가 계산은 표준을 설정할 때 현실적 표준으로 표준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해요. 이게 결론인데 자, 이 결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 3가지의 개념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개념이 이러이러하니까 왜 현실적 표준이 가장 바람직한 표준 설정 방법이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적 표준부터 공부해 봅시다. 요거는 시험에 꽤 나옵니다. 자, 이상적 표준은 말 그대로 이상적 상황하에서의 표준이에요. 이 말은 자 기계 장치를 이용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기계가 뭐 운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죠. 정상적인 어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근로자도 어떤 유유 시간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휴식도 해야 되고 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정상적인 어떤 기계 고장과 어떤 근로자의 어떤 운유 시간 또는 유휴 시간을 무시하고 이상적 상황하에서 즉 이 말은 내가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거라는 상황하에서 달성 가능한 표준을 생각하는 게 이상적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적 표준에 따라서 표준원가를 설정하면 표준원가 달성이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표준원가로 설정된 이 원가 금액이 매우 낮게 설정이 되겠죠. 이상적인 상황하에서 달성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매우 낮게 설정됐으니까 이걸 달성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표준원가보다 실제 원가는 거의 항상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상적 표준으로 표준을 설정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 대해
너 표준원가를 잘 달성해라라는 자 동기부여 측면에서 바람직할까요? 즉 종업원의 동기부여가 될까요? 동기부여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암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표준을 준수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달성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건 동기부여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성적 표준 교과서 밑줄 그어보면 자 제조 공정에서 정상적인 기계 고장 첫 번째 줄이죠. 정상 감손 및 근로자의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와의 최저 목표 원가가 이상적 표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 보면 이를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불리한 차이란 것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자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요게 발생하고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역효과를 초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상적 표준은 자 이런 뜻이에요. 과거 수년 동안에 실제치를 과거 수년 동안의 실제치의 평균을 내요. 평균을.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감안해서 설정한 게 정상적 표준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 환경 하에서 달성 가능한 표준을 말하죠. 자, 정상적 표준은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보면 정상적인 조업 수준이나 능률 수준에 대해서 설정된 표준, 즉 이걸 감안해서 설정한 표준이고 그 세 번째 줄 보면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는 과거의 실적치를 통계적으로 평균화하고 여기에 미래의 예상 추세를 감안하여 결정한 표준이다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면 되겠다. 정상적 표준으로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현실적 표준인데 자 현실적 표준은 이거예요. 열심히 네가 노력하면 즉 또는 열심히 노력하면 또는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다면 달성 가능한 표준이에요. 자 현실적 표준은 네가 효율적으로 노력한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달성 가능한 이 말의 핵심이죠. 달성 가능한 너 달성 가능해? 달성 가능한 표준이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이라는 뜻.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그 좀 밑줄 그어 보면 첫 번째 줄 자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이다.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기계 고장이나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허용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합리적이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현실적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는 실은 정상에서 벗어난 비효율을 의미하겠죠. 현실적 표준이 효율적으로 노력했다면 효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달성 가능한 표준이니까 자, 요 현실적 표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비효율을 의미할 거예요. 현실적 표준은 원가 관리와 예산 관리, 즉 원가 통제 목적에서 가장 바람직한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목적에서도 바람직하죠. 이상적 표준은 너무 표준이 높기 때문에 애시당초 포기할 거고 정상적 표준은 좀 애매한 개념이에요. 과거의 실적제 평균치니까. 그에 반해서 현실적 표준은 너 열심히 일한다면 달성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원가 통제 목적에서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대한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원가 계산은 현실적 표준으로 설정한 표준원가로 설정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토픽 표준원가의 설정 배워보도록 하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 다음 시간에 표준원가 계산에 전체를 쭉 나열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미리 좀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표준원가 설정이란 걸 먼저 해야지만이 표준원가 설정을 먼저 해야지만이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목에는 표준원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말이 표준원가 설정은 전 총액을 설정하는 게 아니다 절대. 자, 요게 핵심입니다.
내가 생산하는 제품 한 개당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를 설정한다. 한 개당 표준원가야 얼마야? 이렇게 설정한다는 뜻이야. 한 개당 표준원가 얼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이미 표준원가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계산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 시험 문제고, 또 이런 이론용 문제는 자, 표준원가의 종류, 표준원가의 한계점, 표준원가의 목적 가볍게 좀 물어보는 거니까 이 자체가 시험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데 좀 혼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설정은 제품 한 개당 표준원가 설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결론이 이거죠.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를 이렇게 설정하겠죠. 직접 재료원가에 대해서, 직접 노무원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에 대해서 설정할 건데, 자, 제조 간접원가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성격으로 또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베리어블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VOH,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 픽스드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FOH,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원가가 발생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까지는 이걸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배웠는데, 자,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원가를 행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표준원가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자, 원재료를 예로 들어보면, 자, 우리가 요 어떤 책상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책상에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러죠? 책상 한 개의 원재료가 뭐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책상 한 개에 나무가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는 거냐? 뭐 단일 종류라고 가정해도 되고 여러 개면 각각 설정하겠지만, 자, 단일 원재료가 몇 개 필요하지? 자, 어떤 수량에 관한 표준을 세워야 되겠죠. 수량에 관한 표준이 필요할까요? 자, 그래서 뭐 나무 한 개당 0.5kg, 뭐 그냥 그램으로 합시다. 50g이 필요하다. 50g의 나무가 투입되어야 된다. 50g 이렇게 수량에 관한 표준을 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가격에 관한 표준이 필요하죠. 가격에 관한 표준이, 즉 요 1g당 얼마냐 가격에 관한 표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g당 뭐 2원이야 이렇게 정했다고 합시다. g당 2원. 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자, 이제 표준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직접 재료 원가에, 즉 정확히 말하면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표준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곱하면 책상 한 개 만들기 위해서 직접 재료 원가는 100원이 나의 표준이야 이렇게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일일이 다 설정해야지 된다는 뜻.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원가의 설정 보면, 자, 수량 표준 곱하기 가격 표준이고,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이 원재료 사용량 곱하기, 자, 원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에서 표준 원가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냥 그 아래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거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원가에 관한 표준은, 자, 생산직 근로자가 책상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이 필요하지? 자, 표준을 설정해봤더니 어떤 동적 연구, 시간 연구를 해봤더니 2시간이 필요하더라. 2시간 이렇게 표준을 세운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이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률은 얼마지? 표준을 세워봤더니 시간당 예를 들어 100원이야. 표준이.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제품 한 개당 직접 노무원가는 200원이겠구나. 이렇게 표준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원가는,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곱하기, 자, 시간당 표준 임률 해서 나오게 된다는 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내가 직접 추적할 수 있어요. 한 개당 얼마 필요해? 몇 시간 몇 그램이 필요해? 그램당 시간당 가격 얼마야? 이렇게 직접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에 반해서 이 제조 간접 원가는 발생 원인이, 즉 발생 형태가 매우 다양해요.
뭐 개정과목으로만 나열해도 뭐 소모품비, 윤활유,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또는 뭐 지급 고정된 지급 임차료 등등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변동과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도 그 종류가 또 매우 많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원가도 매우 많아요. 자 오늘날에는 각각의 유형별로 따로따로 표준을 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 표준원가 계산은 아주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아주 오래된 원가 계산 방법으로서,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이 제조 간접 원가를 행태별로만 구분하고 다시 세세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과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각각 한 가지 조업도를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해 버려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조업도가,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 바로 이 직접 노동 시간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노동 시간당 얼마 발생할 거야라고 표준원가를 설정했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즉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할 거 없이, 자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면, 즉 배부 기준인 조업도가 직접 노동 시간이라면,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가 직접 노동 시간 기준으로 나옵니다. 자 직접 노동 시간 2시간이라고 이미 세워졌죠. 뭐 직접 노동 시간당 여러 구성 요소가 있지만 이걸 다 그냥 파악하여, 즉 총액으로 생각하여 그다음에 총 직접 노동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뭐 예산 수치를 이용하겠지만 시간당 얼마 배부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표준적으로 50원씩 배부하면 돼. 자 시간당 표준 배부율 50원이야. 두 개 곱하면 100원이구나.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제품 한 개당 100원씩 발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라고 말합니다. 조업도 기준으로 배부하죠.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 알겠죠? 표준 조업도. 그다음에 이 50원은 자,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이 되겠죠. 자, 표준 배부율 50원 이렇게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원 이렇게 짠다는 뜻. 자 어쨌든 이까지는 변동 원가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변동 원가이기 때문에 곧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엄밀히 따져서 한 개당 수량은 얼마야 표준이, 그다음에 요 수량당 가격은 표준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니까, 생산량에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한 개당 고정된 일정한 원가니까. 즉 변동 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잖아 이게. 자 이렇게 곧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3번의 표준 제조 간접 원가 보면 첫 번째 줄에 제조 간접 원가는 그 구성 항목들이 매우 다양하며 구성 항목들의 원가 형태도 상이하다. 그래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래서 쌍가로 1번 보면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제품 단위당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이렇게 짠다는 거죠.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 곱하기 자 표준 배부율 해서 짠다는 거. 그다음에 요 표준 배부율은,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에서 배웠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올해 1년 동안의 현실적 표준으로 생각한 예산 총액을, 자 분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조업도란 말이 나오죠. 자 기준 조업도는 표준원가 계산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바로 이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율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업도다 이런 의미예요. 또는 이 기준 조업도를 다른 말로 분모 조업도라고도 합니다. 자 표준 배부율을 계산하는데 분모에 대입되는 조업도라고 하여, 그래서 기준 조업도 또는 분모 조업도 분의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총액에서 계산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통은 계산해요. 왜냐하면 그 구성 항목이 매우 많잖아요. 뭐 전력비도 있을 거고 수선 유지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전력비는
뭐 전력량에 비례해서 발생할 거고 수선 유지비는 수선 시간에 비례적으로 발생할 거고 이렇게 매우 많단 말이야. 이 변동 제조 간접원가 구성 요소가. 근데 그것들을 그냥 시간당 얼마야 이렇게 설정할 것이므로 결국은 총 예상되는 전력비, 수선 유지비 등등을 다 총액 계산해서 뭔가 기준 조업도에 해당하는 직접 노동 시간을 정해서 이거로 나누어서 시간당 배부율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기도 하고 또는 애시당초 시간당 얼마야라고 제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에 반해서 이제 표준원가 계산이 어려운 이유가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 때문이다.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어떻게 발생하죠? 고정원가니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총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돼 있는 게 고정원가죠. 그러니까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총액이 일정한 원가예요. 그래서 총액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단가는 어때요? 단가는 감소하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는 감소해 가죠. 이게 고정원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제품에 관한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자, 원가 통제 목적뿐만 아니라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도 존재하는 게 표준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제품 한 개당 표준원가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도 총액이 일정하지만 단가로 표준원가를 설정하고자 해요. 즉 표준원가 설정할 때 뭐처럼 취급되어져 버린다? 마치 변동원가처럼 취급되어져 버린다는 뜻이야. 단가는 일정하지 않아요. 단가는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감소하는데 표준원가 설정할 때 일정한 단가, 표준원가 단가를 설정해 버리니까 마치 고정원가를 변동원가처럼 취급해 버린다.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설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설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걸 알아야지만이 제품 원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갑자기 이거죠. 우리 뭐 예전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서 열받음이 있었죠. 바로 이거예요. 고정원가지만 표준원가 설정할 때는 고정원가가 아니라 변동원가로 취급되어진다는 뜻. 그래서 이것도 조업도가 만약에 직접 노동시간이라면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는 2시간이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고박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배부율이 표준적인 어떤 배부율이 필요하죠. 자, 요걸 우리가 이거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요 내용은. 자, 어디서 배웠냐면 정상원가 계산에서 배웠어요. 자, 정상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이꼴 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예정 조업도로 나누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예정 배부율 단가를 계산했죠. 이것도 인위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일정한 총액이 일정한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건 중요합니다.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자를 써요. 이건 표준원가 계산에서도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요. 근데 표준자를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쓰는데 대부분 예정자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정 배부율 또는 가끔 표준 배부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정상원가 계산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다. 고정이냐 제조 간접원가냐 고정제조 간접원가냐 제조 간접원가냐 이것만 차이가 있지. 그래서 분자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총액을 이게 일정하죠. 자, 예정 조업도가 아니라 용어만 바꿔져요. 기준 조업도로 나누어서 단가를 계산한다는 거죠. 미리 단가를 정해놔 버린다는 뜻.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누어서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기준 조업도가 연간 만 직접 노동 시간이고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4만 원이었다면 40만 원이었다면 나눠주면 시간당 40원씩 배부하면 되겠구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40원이야. 이렇게
변동 원가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당 2시간이니까 2시간 곱하기 40원에서 80원 이렇게 단가가 일정하다라고 보고 일단은 표준 원가를 설정해 버린다는 뜻.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한 개당 80원씩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죠. 총액이 일정한 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적이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를 설정하여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렇게 변동 원가처럼 생각을 한다는 뜻. 한 개당 80원씩 발생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품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 원가적으로 자 480원이야라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표준 원가 계산은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표준 원가 계산의 제일 첫 번째 배워야 될 내용,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 설정에 관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걸 물어보게 됩니다. 자, 표준 3번 표준 제조 간접 원가 중 쌍가로 2번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박스를 보세요. 그러면 자, 제품 단위당 자,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예정 배부율은 자, 정확히 말하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눈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자, 용어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정상원가 계산에서의 예정 배부율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이 단지 용어만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정 배부율 이건 중요합니다. 예정 배부율을 통해서 고정 원가가 총액이 일정한 고정 원가가 마치 제품 단위당 단가가 80원씩 일정한 변동 원가처럼 취급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표준 원가 계산에서 자, 여러분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4번에 보면 이제 표준 원가표, 표 3-2와 같은 이런 뭐 제품 A, B, C 한 개에 대한 표준 원가를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네 개로 원가 요소를 구분해서 자, 수량 표준 또는 이걸 바꾸어서 표준 수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가격 표준 또는 바꾸어서 표준 가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표준 원가 이렇게 설정한다. 쭉 이렇게 흐름을 쭉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표준 원가 계산의 의, 목적, 한계, 그다음에 표준 원가의 종류, 그다음에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 설정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